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 자리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625네요.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죠. 또 미국의 이제 S&P 지수, 나스닥 지수도 이제 신고가를 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셀트론의 막판 코로나 이제 치료제, 레키로나 이제 델타 변이 효능이 다소 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어떤 발표 때문에 좀 코스닥 증시를 같이 좀 밀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좀 되돌림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다음 달에 나올 이 레키로나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동물 임상 시험, 거기에 결과에 상당히 좀 시장 관심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요거 당국 발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좀 해드린 내용을 좀 담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변이에 대한 효능이 좀 안 나오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인도 변이 효능이 있다고 또 셀트론에서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또 이제 정확한 또 분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짚어드리고, 또 이제 신세계 그룹의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왔고요. 어쨌든 M&A 승부를 좀 해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마트가 이제 그 이커머스 시장, 또 이제 요 마켓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가격 논란,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승부수를 좀 던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마트나 신세계에 대한 주가 전망, 이런 것도 함께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를 또 신고가 만들어준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빠지고 셀트론 이렇게 좀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그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우리가 또 전략적인 부분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5% 올랐고요. 3,300포인트를 돌파했네요. 3,302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어요. 2배 이상 550종목 정도가 상승했고요. 오늘 코스닥도 0.05% 밀리긴 했지만, 약간 밀리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이제 많았습니다. 월등히 750종목. 그래서 오늘 좋았어요. 좋은데 막판에 갑자기 당국이 그런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투매,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투매와 이제 일부 바이오주들도 투심이 좀 악화됐겠죠. 당연히 막판에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되돌림 나올 겁니다. 되돌림 나올 거라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자리가 잡혔다. 지수 전체가 이제 상승의 어떤 추세로 자리가 잡힌 상황에서 돌발적인 어떤 악재, 이런 것들이 추세를 거스르진 못합니다. 그래서 시세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셀트론에서 나온 어떤 악재적인 어떤 이 내용 자체가 시장의 추세를 거스른다든지, 혹은 셀트론 3인방 그룹주에 대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여지는데, 그 추세를 꺾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론 그룹주도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돼서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이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주주분들께서도 이제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도 한번 보죠. S&P 500 지수 신고가, S&P 500 지수 신고가 보시면 4271포인트. 야, 미국 증시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월봉. 야, 진짜 정말 아트죠? 이런 모습이. 그리고 나스닥 증시
나스닥 증시도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예. 월봉으로 보니까 야 어마어마하네요. 2008년도 12,000포인트 그렇죠? 예, 12,000포인트에 12,000이 아니라 1,200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스닥 지수가 1,200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1,265포인트. 근데 지금 14,0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그럼 지수가 10배 이상 온 거예요. 지수가 10배 이상 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될지 모르겠네요. 지수가 10배 이상 왔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종목들은 기본 10배 이상 왔다는 거잖아요. 그 주도했던 종목들은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뭐 넷플릭스든 테슬라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어쨌든 그런 빵 주식 비롯해가지고 주도했던 성장 업종의 대표 주자들은 결국 10배 이상 왔다는 거잖아요. 지수가 이런데.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지금 지수가 10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말하면서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증시가 이렇게 올랐고 S&P 500 지수도 그 당시에 한 700 그렇죠. 700포인트였는데 4,200이니까 와, 야 6배? 예, 6배 가까이 좀 오른 거죠. 그래서 S&P 지수도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6배 정도 올라왔고 나스닥 지수는 10배 이상 올라왔고 예. 다우 지수는 어떤 거 볼까요? 다우 지수도 6,400포인트니까 66, 36 예, 대여섯 배 정도? 예, 5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5배 정도 올라왔네요. 다우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지금 놀란 게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900포인트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배 좀 넘는 수준? 3배 좀 넘는 수준에 와 있고, 또 이제 코스닥 증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시면 245포인트였죠. 그나마 이제 한 4배 정도 올랐네요. 코스닥은. 그래서 나스닥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하여튼 뭐 전 세계 증시의 어떤 대장 지수격은 뭐 역시나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입니다. 그래도 신고가 흐름, 역사적 신고가. 뭐 대한민국 증시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 현재가 가장 최꼭대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의미가 좀 다가오죠. 코스닥 증시는요, 이번에 뭐 신고가 내도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요. 코스닥은 지난 2000년 IT 뭐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IT 혁명 이때, 인터넷 혁명 때 뭐 엄청난 시세를 뿜었죠. 2,900포인트라는. 그래서 이거는 돌파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20년 만에 신고가 흐름은 경신시키는 그런 어떤 지점에 지금 와 있고요. 조만간 이 코스닥 증시도 역사 20년 만에 신고가는 낼 거로 봅니다. 앞서 1032포인트는 돌파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졌고 그렇게 돌파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코스닥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분봉으로 볼게요. 갑자기 여기부터 무너졌죠. 14시 40분. 이때 이제 셀트론 그룹주들이 무너졌어요. 당국에 이제 변이에 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저렇게 급락을 만들고 지수까지 같이 꺼트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회복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시아권 증시 전체도 한번 체크해보죠. 아시아 증시 오늘 니케이 일본 증시도 0.66% 상승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가는 모습. 홍콩 항생지수도 거의 2% 상승했어요. 그리고 대만 증시 0.5% 상승으로 이것도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네요. 상해 증시도 1.1% 상승하면서 이건 뭐 추세를 강화시켜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전
고점이 3,700포인트. 거기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안정권에서 1.5% 내외 정도에서 좀 안정권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아주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도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2,400억 순 매수, 기관이 5,800억 순 매수. 코스닥은 뭐 큰 변동은 없었고요. 선물도 큰 변동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고객 예수금도 66조, 그냥 뭐 최근에 수준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를 먼저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 쪽으로 보면 일단은 어제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조금 단기 고점의 어떤 패턴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점의 시그널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카카오가 1.5% 정도 밀렸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 고점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고점의 권역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팔고 다른 걸로 교체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또 이제 빠른 순환매를 돌리는 차원에서 그런 수급들은 나온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엄청나게 팔아 제꼈잖아요. 어제 뭐 도합 개인이 4,500원을 샀으니까 기관 외국인 도합에서 4,500원을 팔았고, 오늘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합쳐서 900억을 팔았고 개인이 샀잖아요. 결국은 이런 어떤 단기적인 수급은 빠져나오고 있다. 그 빠져나온 수급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제가 볼 땐 그 상당 부분이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성장 섹터 쪽으로 옮겨간다고 보여져요. 코스닥 쪽으로도 상당히 옮겨가고, 코스닥에 이제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그리고 바이오, 신약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그리고 수급의 흐름을 우리가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이제 투자 전략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카카오는 이렇게 좀 도치 형태, 그리고 네이버도 한 2%. 그러니까 카카오가 밀리게 되면 네이버도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오늘도 이제 2% 정도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셀트론이 이제 4.6%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코스닥의 하락을 좀 주도했던, 어차피 헬스케어 제약이 코스닥 시총 1, 2위이기 때문에 보시면 6.1% 헬스케어 하락, 셀트론 제약도 8.9% 하락.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갑자기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이 됐고, 뭐 다른 종목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를 것들은 또 오르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뭐 알테오제는 2.8%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이라는 또 신작이 사전 예약으로 뭐 400만 명 돌파 뭐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감을 낳는 것 같고요. SK 머티리얼즈 1.4% 상승하면서 반도체 쪽도 이제 슬슬 올라오는 흐름, 제넥신도 5.5% 상승하는 흐름. 실리콘웍스가 강하네요. 7% 상승. 셀리버리는 뭐 저점에서 좀 반등 나오는 5% 상승 정도.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제어펜트는 오늘 4.6% 밀렸습니다. 오늘 수급이 기관이 좀 팔았네요. 외국인도 그렇고. 이렇게 좀 흘러갔고, SM, 엔터주들이 좀 오늘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좀 약세, 삼성 바이오, 셀트론 바이오 좀 약세, 2차전지는 그냥 뭐 보합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오늘 컨택주들이나 금융주, 은행주라든지 HMM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컨택주, 경기 민감 섹터들도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 롯데케미컬 이런 것들 보면 삼성전자도 30% 상승. 그래서 뭐 무작정 상장주만 계속 가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또 바톤을 터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밀어 올리는 건전한,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올랐다는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면 다우가 0.9% 상승했고 나스닥이 0.6% 상승했죠. 그래서 경기 민감 컨택주들도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연하게 이제 신고가 흐름이 계속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야 되고요. 뭐 개별 종목 단으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오늘 셀트론 뭐 그룹주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큰 추세적인 어떤 불안감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일시적으로 좀 저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점만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를 보면요. SK하이닉스, LG화학 같이 뭐 성장주 개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이 1, 2위를 차지했지만 그 밑에 단으로는 사실 금융주, 증권주, 보험, 예, 건설, 해운, 뭐 호텔신라 같은 이제 면세 뭐 이런 쪽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색깔이 그냥 좀 같이 섞인, 예, 성장과 컨택이 좀 섞인 그런 어떤 수급의 구도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도 반도체가 좀 있어요. 실리콘웍스, SNS텍 반도체 쪽이 수급이 좋았고, 원익QNC라든지 어떤 색깔보다는 뭐 개별로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2차전지 반도체 쪽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셀트론 제약도 오늘 쌍거리 수급은 좋았는데 8.9%라면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밀린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조금 과도하게 낙폭을 좀 만든 것 같고, 뭐 지금 시간 외로는 오르고 있지 않을까? 예, 오르네 진짜로. 1.4%, 예, 좀 과도했어요. 셀트론 3인방 오늘 하락은 좀 과도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되돌림이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돼요. 그래서 시간 외로도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간이 5시 좀 지나 있고요. 셀트리온도 0.5% 올라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과도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를 막판에 그렇게 마이너스로 돌려버린 거는 다음 주에 회복되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수 때문에 갑자기 막판에 흘러내린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로 아마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략에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용수들이 좀 밀리더라고요.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하는 모습인지 일단은 조금 약세 흐름, 클래시스도 오늘 이제 3.5% 빠지면서 고점이 2만 원인데 지금 뭐 2천 원 좀 넘게 이렇게 밀린 상황이죠. 10%좀 넘는 규모로 이제 고점 대비 밀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이제 레이저 이제 장비 회사죠. 요것도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 꼭지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진 않고요. 예, 조금 이제 눌림을 보이는, 조정을 보이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뭐 고점입니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고점의 패턴보다는 조금 이제 한번 조정 거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어쨌든 지금 바이오 업종 자체는 지금 시장을 좀 코스닥을 주도하는 흐름이 되고 있고, 결국 코스닥의 어떤 지수 신고가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업종으로서 뭐 굉장히 오랜 수개월을 지금 쉬어줬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어제 좀 전고점 부근에 고점 시그널이 있다 했는데, 야 이거 쉽게 무너질까? 하여튼 뭐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거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하겠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전고점 부근 이제 거래대금들도 많이 터졌고 매도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 어쨌든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지금 mRNA 관련된 기업들, 전체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가 뭔가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좋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고점권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프로스테믹스라는 기업은 20%나 급등했네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튀어오르는 것들도 이제 많이 좀 발생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치료제 약템나 효과 증명했다. 일시적인 재료 같네요. 예, 이 악템나와 관련된 특허를 뭐 보유하고 있어서 뭐 관심을 보인다. 뭐 약간 좀 일시적 재료 측면인데 어쨌든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 자체가 뭐 첫랩 이런 것도 8% 튀어 올랐네요. 예, 리메드도 저점들을 다중바닥을 형성시키면서 중장기 평선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저는 좋다고 보고요. 예. SKI 테크놀로지도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성장 섹터에 이제 주도력을 지니는 그런 기업들, 시총 규모가 좀 이제 어떤 업종을 주도하는 그런 캐파를 지니는 기업들이 좋은 어떤 흐름이 좀 되고 있고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아주 우호적인 어떤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내용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달리 전략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셀트론 관련된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 이제 한 막판쯤에 이제 좀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약세로 전환됐던 이유가, 오늘은 어차피 이제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치,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셀트론의 이제 레키루나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죠. 요게 이제 인도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기사가 막뭐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막판에. 그러면서 셀트론 이제 3인방 그룹주가 이제 큰 폭으로 좀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었죠.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6% 빠졌고, 셀트론 제약이 8.9% 빠졌고, 오늘 셀트론이 4.6% 빠졌습니다. 그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거 그대로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발표된 거 이렇게입니다. 델타형 변이 등 변이주에 대한 항체 치료제 효과 분석해서 이제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이제 권준욱 이제 최근 국내 유행 변이주 및 델타형 변이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 효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세포주 실험입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세포 단위로 한 실험이죠. 그래서 뭐 동물 임상, 사람 임상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포주 수준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GR 군과 비교 시 B1619 및 B1620은 중화능이 유지되나 델타형,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또 이제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는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화능은 현저히 감소됨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세포주 실험에서 지금 이제 그 인도 변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델타형, 요게 이제 요 잘 기억해 두세요. B1617.2. 요 변이가 세포주에서는 중화능이 좀 떨어지는 게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국립보건연구원은 주요 변이인 델타형 B1617.2에 대한 동물에서의 효능 평가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셀트론도 요거 진행하고 있어서 다음 달에 이제 요 델타형에 대해서 동물 실험 결과 발표한다고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세포주에 대한 결과를 이제 질병 이제 관리청, 요 이제 방역 당국에서 미리 갑자기 이렇게 또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향이 오늘 주가에 좀 고스란히 좀 받아졌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좀 의문점이 생겼던 게 뭐냐면, 지난 이제 5월 14일 날 이제 발표된 내용에서는요, 셀트론의 이제 요 레키로나가 뉴욕 변에도 괜찮았고, 나이지리아 변에도 괜찮았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중화능을 확인했다.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서 중화능을 확인했다 했는데 B1617
그러니까 이제 요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중화능을 확인했다 했는데 이거는 델타 변이가 아니더라고요. 예, 인도 변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로 분류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서 중화능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겼지? 왜 이런 발표가 나왔지? 상반된 결과가 나왔지? 하니까 이게 또 다른 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화된 게 있는데 요거 보시면 오늘 이제 한국경제 TV네요. 보시면 여기 셀트로넬 레키로나주는 카파형 B1617.1 이제 카파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게 보건연구원의 설명이다. 카파형은 이제 인도 유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기타 변이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 변이는 아닌 거죠. 이게 인도 변이긴 한데 인도 변이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델타 변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델타형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여야지만 이 치료제도 이제 향후에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막 그게 우세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델타 변이의 효능이 없으면 사실상 이제 그 치료제가 별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죠. 야 이거 뭐 세포주에서 이렇게 안 나왔으면 동물 인간 임상에서도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크게 좀 낙폭을 보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방역 당국이 지난 2월 11일에도요. 그 이제 국산 항체 치료제 뭐 셀트리온을 하면 되는데 왜 국산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은 이제 레크로나주 이제 치료제가 남아공 변이에 효과가 낮다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당시에도. 근데 나중에 셀트리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동물 임상 해가지고 효과 있는 거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도 또 동물 임상이 또 진행하고 있고 요거 다음 달에 또 발표할 건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지만 뒤집어진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있었다는 측면으로 좀 본다면 사실 좀 동물 임상에서는 효능이 있다고 또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셀트리온은 방역 당국에서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뭐 효능이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동물 실험에서 이제 유효성을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물 임상에서 발표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인도에 이제 이 델타 변이 그리고 브라질 쪽에 이제 감마 변이 이런 것도 지금 동물 효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수출 협의 및 해외 허가에도 도움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동물 임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긴 하지만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인도 델타 변이에 대해서 레키로나가 효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이제 지분 인수 M&A 계약에 대한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80%를 3조 4천억 이게 좀 비싸냐 싸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죠.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도 신세계 그룹 내부적으로도 좀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발언이 좀 멋있었던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 경영자로서의 어떤 승부사 기질도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딜에는 정영진 부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싸냐 비싸냐 뭐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지금 다른 어떤 같은 플랫폼에 비교해서 이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가 점유율이 계속 내려가는 흐름일 건데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얼마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좀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쿠팡과 네이버가 완전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양대 산맥으로 계속 먹어가면서 두 기업이 뭐 완전히 과점을 만들려는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세계 그룹이 사실상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된다면 뭔가 승부가 필요한데 분명 엄청난 20조 원이 넘는 어떤 거래 대금을 갖고 있는, 그래도 점유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옥션과 이제 G마켓을 인수라는 거는 상당 어떤 뭐랄까 생각을 가지고서 한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 예, 이걸 가지고서 어떤 형식이든 이 시장에서 어떤 패권을 놓지 않고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이커머스 시장에 뭐랄까요, 그 한 축으로 또 가져가려는 그런 어떤 그 의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세계가 가져간 게 상당히 좀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좋게 본 것 같아요. 이마트가 5% 튀었다는 부분, 뭐 신세계도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인수하게 되면 뭐 인수 부담이다 뭐다 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어떤 의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기 마련이 되거든요, 보통. 예. 근데 올랐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무적인 어떤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이번 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유통판 전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온라인뿐이 아니라 유통의 어떤 판도 자체를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향후 4년간 1조 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트, 그러니까 G마켓하고 옥션은 뭐 쿠팡이나 이런 쿠팡 대비해서 풀필먼트 이런 게 없잖아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하고 성장의 한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갖춰준다는 것 같은데요, 이마트가. 온라인 물류 전진 기지를 활용해서 물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 어차피 오프라인 그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상당히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이마트 부분의 온라인 비중은 50%가 확대된다. 미래 사업의 중심축이 온라인과 디지털로 대전환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죠. 키움증권에서 나온 코멘트인데요. 이마트는 전일 매매계약과 관련된 합의서를 체결했음을 이제 공시를 했죠. 거래 규모와 MSG, 미국 현지에 상장된 이베이 본사의 밸류에이션 레벨 퍼 한 15배 수준이군요. 감안한다면 인수가액의 밸류에이션 레벨은 비교적 공격적인 수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마트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사업 구조의 온라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베이 코리아, 옥션 G마켓, 지구, 그리고 이제 SSG.com의 거래 규모를 감안한다면 동사 총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기존 16%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될 걸로 추산된다. 현재 이베이 코리아의 연간 거래 규모가 약 20조 원 내로 추산되고 있으나 거래 성장률은, 성장률이 중요하죠. 쿠팡과 네이버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 전체 성장률 대비해서 이베이 코리아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성장률도 못 미치는, 점유율은 계속 쪼그라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이베이 코리아는 이런 가운데 털고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 플러스 SSG.com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2위로 추산되나 올해 혹은 내년에 다시 3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시장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3위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이걸 경쟁력 높여서 2위를 다시 수성하고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이게 아마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일단 이마트는 요걸 인수하기 위해서 자체 현금도 있긴 하지만 뭐 한 뭐 1.5조에서 한 2조 가까이 되는 자금을 2.5조 내외 순차입금 증가가 필요할 걸로 추산된다. 연간 이자 비용이 약 600억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마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최근 뭐 가양점 매각 등을 통해서 약 9천억 원 수준을 조달한 점을 감안해도 2.5조 내외의 순차입금 증가가 필요한다. 여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점포를 좀 유동화시킬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조달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이제 어느 정도 연간 이자 비용 자체가 뭐 상당히 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마트의 어떤 실적 추정치를 좀 하향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향후 뭐 분석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그런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뭐 당연히 이 시장에서 패권을 가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더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경영은 그렇게 해야죠. 비용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어떤 시장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공격을 해야지, 수비하고 있다가는 언젠간 엎어지는 거죠. 이마트는 이번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쿠팡의 IPO 이후 투자 강화, 11번가와 롯데 제휴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강도는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사실상 엄청난 경쟁의 구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 M&A 건은 상당한 승부수이기도 하지만 이마트로서는, 신세계 그룹으로서는 분명 어떤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가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어떤 M&A가 아니었을까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지켜볼 만한데요. 그렇다고 이마트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내용이고 시장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였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트 같은 경우 시초가가 플러스 6%였고 7%까지 상승했다가 또 이제 1.9%까지 좀 빠지기도 했고 종가는 5%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기관은 약간 팔았고 외국인은 프로그램 동반해서 이제 좀 다소 좀 샀네요. 그래서 조금 상반된 어떤 시장의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5% 올랐으니까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의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저도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모바일 쪽으로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좋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좀 저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갤럭시 Z 폴드 3가 이제 S펜을 지원하는데, 이 폴더블 폰에 이제 펜을 지원하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이걸 지금 8월 초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요걸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저는 펜이 있는 걸 좋아해서 이제 노트만 계속 이용해 갖고 샀는데 폴더블로 펜이 나온다. 이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뭔가 좀 이런 혁신적인, 획기적인 어떤 제품들을 통해서 모바일 쪽에 뭔가 좀 돌파구, 그리고 이제 어떤 상당한 교체 수요가 아직 다 아이폰으로서 다 소화가 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제품을 통해서 조금 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세계 최초 펜 적용 폴더블 타이틀을 가져갈 갤럭시 Z 폴드 3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 FCC 인증이라는 거는 미국이 이제 모바일 기기를 팔기 전에 반드시 이제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하고요. 이걸 받게 되면 이제 제품 출시가 좀 임박했다는 그런 신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무선 충전에다가 역방향 무선 충전, 와이파이 6 지원,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최신 기술들이 다 이제 접목되는 것 같고요.
삼성이 폴더블 폰에 이제 S펜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서 상당히 좀 끌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울트라 씬 글라스 UTG 요거를 이제 또 뭐랄까 초방막 강화 유리라고 하네요. 2세대. 예. 요거를 이제 적용해서 펜을 입력할 때 생기는 충격, 압력도 뭐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어떤 개선을 했고, 이 갤럭시 Z 폴드 3는 이외에도 폴더블 최초 공식 IP 등급 방진 방수, 언더 패널 카메라, 화면 힌지 주름 개선 등이 예상돼 기대를 모은다. 이게 직접 대리점 가가지고 폴더블 폰, 폴더블 폰을 안 산 게, 이 주름 지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네요. 8월 3일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8월 말 공식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서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폴더블 폰 새로운 플래그십이 되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제 가격을 기존 폴더블 폰보다 이제 가격을 낮추는데 더 좋은 어떤 기술들이 좀 발휘되는 제품이 된다면 분명 플래그십이 될 가능성이 높죠. 폴더블 폰 시장 규모는 2019년도 50만 대, 2020년 300만 대로 기대치보다 낮았고, 무거운 무게와 비싼 가격 등이 이제 그런 어떤 기대에 못 미친 이유였다. 출시 3년째에 접어드는 올해부터 적극적인 대중화 전략과 중화권 업체 진입 등을 바탕으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 폴더블 폰 출하량은 올해 718만 대, 전년비 142%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1410만 대.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쪽이 굉장히 고성장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네요. 예. 제 생각이 대중적일까요? 예. 저는 이제 사고 싶어지는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애플의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2023년에는 3100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 참여하면 시장이 활짝 개화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격을 낮춰야 돼요. 예.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는 출고가를 전작보다 낮춰서 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폰 출하량은 617만 대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점유율 86%를 차지할 이제 전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애플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폴더블 폰 시장 선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화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신해서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자리매김할 여건을 갖췄다. 그래서 이거 펜 들어가고 그런 어떤 기술적 단점들을 보완하게 되고 가격을 낮춘다면 플래그십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저도 좀 그렇게 좀 가지고요. 그러면 수혜주 뭐냐?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직접적으로 탑재되는 부품 위주의 성장이 점쳐지며, 대표적으로 이제 KH 바텍, 파인테크닉스, BH, 이쪽에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기대된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한번 관찰을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폴더블 폰 시장 규모가 올해 크게 성장할 걸로 생각되고, 요거 보니까 사고 싶네요. 그래서 올해는 이 스마트폰 분야,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판에 시장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다들 좀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주주분들은 사실 좀 약간 좀 막판 멘붕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요. 회복하리라 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 좋습니다. 좋은 가운데 셀트론 그룹주가 추세가 다시 꺾이거나 되돌림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변이에 대한 효능 부분은 추후 동물 임상까지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세포수 단계에서는 뒤집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결과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한번 기다려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수는 참 신고가 흐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요. 다들 우호적인 시각과 기회로서의 어떤 판단으로 시장을 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말까지 요청하신 종목 진단 다 해드리는 거 목표로 삼아서 시장의 어떤 색깔 변에 오롯이 또 수혜를 받으시는 구독자님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